갑상선이라고도 부르고 갑상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목 기관지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장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신체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지나치게 많이 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식욕이 보통 많이 느는데 체중은 오히려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육이 지나치게 빠져서 가끔은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무릎이 이제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잡기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불안한 느낌 그리고 초조한 느낌이 들고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 불면증 같은 것이 생겨서 잘 모르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그레이브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갑상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갑상샘종이라는 게 같이 생기고 또 눈이 나오는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이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기운이 없고 이제 우울한 증상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한 가지만 있다면 좀 알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증상이 없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질환들의 발생 위험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체가 혈당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 골다공증의 이제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빨리 뛰게 만들며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그리고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같은 이제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뇌졸중 같은 질환들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항진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그레이브병이며 갑상샘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오히려 오작동을 해서 질환을 일으키는 이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무슨 생활 관리를 못해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과는 이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할 소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이제 알려져 있어서 치료 중에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제 악화가 된다든지 재발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진증 치료에는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약물요법과 갑상선을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이제 요오드라는 영양소에 치료용 방사능을 붙인 치료 물질을 이제 사람한테 투여해서 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갑상선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치료법까지 해서 3가지 정도의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에서는 이런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는 약물요법을 치료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갑상선 기능에 따라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부작용이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서서히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용량을 줄여서도 갑상선 기능이 이제 정상을 유지를 하고 또 환자분이 이제 재발할 위험이 낮은 시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흡연이 재발의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 눈이 나오는 이제 암병증의 악화에도 이제 흡연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금연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 그레이브병이 임신 초기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병이 이제 임신 중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또 임신 후반부에는 기능이 이제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임신 초기 이제 유산의 위험을 올리기도 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제 산모의 경우에는 조기 산통이나 전자간증 같은 이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태아 심장 박동수가 늘거나 체중이 작은 아기라든지 미숙아가 태어날 가능성, 그리고 사산 등이 이제 발생할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갑상선 자극항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태반을 건너가서 신생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항진증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항갑상선제는 이제 일부는 태아 기형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태아에게 이제 약이 영향이 미치게 되면 태아 갑상선 기능을 이제 떨어뜨리거나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샘종을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임신을 계획을 할 때는 미리 이제 적절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용량을 이제 서서히 감량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임신 중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임신 첫 3개월에는 이제 태반 통과가 적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TU라고 하는 약제인데 이 약제를 임신 초기에는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약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항진증이 이제 악화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태아에게 이제 이런 약의 영향이 많이 이제 미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항진증 악화를 예방하면서 태아에게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고 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료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과 관련된 질환을 이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